안녕하세요. 그 주식시장 격언 중에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. 이게 있잖아요. 아, 네네. 유명한 말이죠. 이게 참, 언뜻 들으면 좀 모순 같은데 어떻게 광범위한 걱정 속에서 시장이 오를 수 있다는 걸까요? 그렇죠. 이 걱정의 벽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집단적인 공포, 또 의구심, 뭐 그런 부정적인 심리를 뜻하는데요. 아, 공포나 의심이요. 네. 그런데 뭐 경제 위기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회복하고 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.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좀 오래된 표현이죠. 오래된 표현이군요. 네. 특히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한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, 그 배경엔 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지,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깊이 파헤쳐 보죠. 네, 좋습니다. 분명 시장 움직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요. 시장이 공포 때문에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공포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거죠? 아, 불구하고 오른다. 네. 그러니까 널리 퍼진 우려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강력한 어떤 긍정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. 예를 들면 뭐 기업 실적이 아주 탄탄하다거나 정부 정책 지원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. 그렇군요. 이미 반영됐거나 다른 좋은 게 있거나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재미있는 건요.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회의로는 오히려 강세장이 지속되는데 좀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건강한 신호요? 걱정이 많은데 그게 건강하다고요? 네. 왜냐면 모두가 막 극단적으로 낙관적일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오히려 시장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한 불안감은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. 하긴 너무 다 좋다고 할 때가 좀 위험하긴 하죠. 그럼 여기서 그 투자 심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? 맞습니다. 그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한 야성적 충동, 애니멀 스피릿스라는 개념도 좀 떠오르는데요. 이게 뭐 냉정한 분석보다는 집단적인 감정, 공포나 탐욕 같은 거에 막 휘둘려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행동 재무학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. 사람들이 보통 이익 볼 때보다 손실 볼 때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.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죠. 아하, 네, 그렇죠. 그래서 공포가 만연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게 걱정의 벽을 더 높게 쌓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요. 기대치가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소식에도 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반응하면서 오르기 쉽고요. 기대치가 낮으니까. 네, 그리고 또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들의 그 대기 자금, 소위 사이드라인드 캐피탈이라고 하죠. 이게 새로운 매수세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. 그러고 보니 미디어가 좀 부정적인 뉴스에 더 주목하는 경향도 있잖아요. 뭐 피가 나야 주목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. 이것도 걱정의 벽을 쌓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정보가 계속 이렇게 증폭되면 투자자들 공포 심리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죠. 그럼 이런 상황이 바로 그 역발상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네, 기회가 될 수 있죠. 오렌 버핏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뭐 이런 말도 했고 존 템플턴 경도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. 이게 딱 맞는 말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AAII라고 하죠. 거기 심리조사 같은 지표에서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, 변동성 지수가 막 급등하는 시점. VIX요? 네. 이런 때가 종종 시장 바닥 신호 아니냐, 역발상 매수 기회다 이렇게 여겨지곤 하죠. 실제로 VIX 지수가 40, 50 이상으로 막 치솟는 그런 패닉 상황 이후에 반등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. 그렇군요. VIX가 높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.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공포가 다 매수 기회는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. 그냥 막연한 불안감하고 정말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제 위험은 신중하게 구별해야 합니다. 하긴 무조건 공포에 사라는 건 아니겠네요. 그렇죠. 역사적으로 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정말 극심한 공포가 있었잖아요. 그 이후에 시장은 결국 회복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걱중의 벽을 넘어왔습니다. 맞아요. 2020년 그때 정말 아찔했죠. 네, 그때만 해도 전례 없는 경제활동 중단 공포가 엄청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기술의 부상 가능성이라든지 각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죠.
물론 이런 회복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응 같은 다른 요인들도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. 이 걱정의 벽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 혹시 이게 전혀 안 맞거나 오히려 좀 위험 신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뭐 항상 맞는 법칙은 아닐 것 같은데요. 아, 그럼요.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만약에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이미 너무 극단적인 낙관론, 뭐 거의 행복감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완전 다르죠. 행복감 상태요. 네. 그럴 때는 작은 악재에도 걱정의 벽을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 기대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. 또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하락하겠죠. 그렇죠. 진짜 위험이 터지면 벽이고 뭐가 없는 거죠. 맞습니다. 따라서 이 격언을 무슨 시장 타이밍 잡는 비법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. 반드시 그 경제 펀더멘털, 기초 체력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 분석과 함께 고려해야 할 여러 심리 지표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 걱정의 벽은 시장 심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, 뭐 그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격언은 시장이 종종 비관론이나 공포 속에서도 상승하는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죠. 이게 뭐 투자 심리, 또 이미 가격에 반영된 우려, 그리고 역발상적 기회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고요.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이 좀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공포라는 게 뭐 당연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걱정의 벽을 넘어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그 걱정은 과연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벽에 가까울까요? 아니면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근본적인 위험 신호일까요? 아, 그 둘을 구별하는 거. 네. 이 둘을 구별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이 오래된 격언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